도대체 몇 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저는 그냥 한두 개 정도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다. 하면 혜택들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은데 그게 사실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쓸 때마다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 실적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30만 원 이상 쓰셔야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붙는데 네. 카드 5개만 하더라도 네. 이거 할인 혜택 받으려면 30만 원씩 우리 계산 잘하시는 3호 15. 그렇죠. 150만 원 써야 써야 되는 되는 전제가. 그러면 괜히 지출이 늘어나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한두 개가. 그런데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차피 쓸 돈인데 그래도 내가 150을 쓰더라도 그게 혜택을 받으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제일 재테크, 돈 관리에서 경계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뭐요? 바로 어차피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차피가? 어차피 써야 쓰는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따져보면 그게 어차피 쓸 돈이냐 이게 조금 모순이라는 거죠. 어차피라는 거 우리 살짝 경계해야 된다. 네. 아니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게 저희가 뭐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이걸 무시하고 한두 개 남겨놓고 없애자니 이게 네. 참 마음에 걸려요. 네. 그래요. 어떤 걸 남겨둬야 되는 거죠? 내가 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주로 타고 다니고 주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로 할인을 해주는 카드들을 갖고 계시는 게 그리고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가서 장 보시는 게 주이실 거고 대중교통 타시는 거 이런 것들 적립되는 거 주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 할인 혜택이나 뭐 이런 뭐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는 카드들 한두 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카드사도 여러 개인데 그렇죠. 내가 어디 카드를 골라야 될까 이거 걱정되시고 뭐 걱정되죠. 궁금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은행 카드 쓰셔라. 은행 카드. 은행 가면 무슨 땡땡은행 땡땡 카드 이렇게 예, 만들어서 예. 계열사 카드들 있잖아요. 그게 왜 뭐 특별히 좋다기보다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은행하고 거래하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 우대 대출 받으러 가면 뭐 저희 은행 카드 쓰고 계시면 0.1%포인트 우대금리 드려요라고 하는 실적 조건이 분명히 껴있는데 평상시에 그걸 쓰고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쓰실 예. 거면 그냥 은행과 연계된 카드 쪽으로 만드셔가지고 내가 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맞춰서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없애달라고 하려고요. 안 쓸 거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아니죠. 없앨 거 확실하게 없애야지. 전화해서 잘하세요. 당장 해지해주세요. 자르세요. 제 신용등급을 위해서라도 자릅니다. 어떤 게 좋은 거죠? 정답. 어떤 거? 자르는 게? 자르는 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신용등급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네. 카드사에 남아있는 나의 정보가 탈회하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흔적도 여지껏 없이 지워야죠. 그러면 네. 나쁜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연체 이력은 남아서 신용평가사에서 보관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여지껏 꾸준하게 사용한 이력까지도 이제는 사라져요.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이력들. 그렇죠. 좋은 이력들이 다 잘 사라집니다. 갚았던 거. 예, 잘 갚았던 거. 이거 그걸 없어지면 기억에서 안 싹 되지. 지워버리는 거니까 네네. 오래 사용한 카드는 절대로 탈회하지 마시고 안 쓰시더라도 그냥 남겨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남겨두시고 남겨뒀을 때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으니까 예. 그럴 때 대비해서 가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버리시는 게 안전하다. 자, 이 신용카드를 정리하다 보면요. 네. 내가 이게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줘. 맞아, 맞아. 0.1이 아니라 10%를 준다. 10% 그런 카드 근데 아닌 카드는 그냥 좀 할인을 해준다. 아하. 할인을 좀 더 많이 해준다. 그러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언뜻 포인트 적립도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할인 받으셔라. 할인율이 조금 낮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포인트 적립 자체가 그 적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야, 근데 그 포인트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쓰는 재미가 쏠쏠한데. 그렇죠. 그 재미에 쏠쏠한데 그게 요거. 결국은 돈 쓰는 재미예요. 그거 아니 됩니다. 포인트 모아서 집 사신 분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카드 포인트 모아가지고 이번에 집 하나 샀잖아. 이거는 포인트는 소비를 위한 거예요. 무조건. 그 적립도 자체도 무슨 뭐 10%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해봐야 정말 높은 카드도 해봐야 1%.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긁어봐야 10,000원 이거 포인트 모아줍니다. 우리는 왜 그 100만 원을 안 보고 만 원의 행복이라는. 그리고 카드사들이 얼마나 또 그런가 하면 거기 하면 그 한도들이 또 있어요. 뭐 할 때는 뭐 얼마, 어디에선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두루 우리가 긁을 때 조금 할인율이 좀 낮더라도 그냥 당장에 쓸 때 조금 덜 쓰는 게 낫지. 사실 또 포인트 모아봐야 이거 쓰는 것도 번거로워요. 별도의 앱 설치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하여튼 귀찮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년 경과하면 소멸되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날리는 돈이 연간 1,000억 원입니다.
아파트가 몇이에요. 아파트 따지면. 그 포인트가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아이고. 그냥 우리가 긁을 때 할인받는 거. 받아라. 그런 그게 더 거 좀 중요하죠.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속편하다. 할인 혜택 이용하시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카드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체크카드도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인터넷 보면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요. 이런 게 있어요. 아하. 맞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체크카드는 플러스 알파 점수입니다. 이게 어허. 약간 조미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만 쓰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고 네. 그다음에 이걸 잘 쓰시는 분들한테 체크카드 사용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쓰시면 저희가 플러스 점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신용평가사의 입장이지 체크카드는 어차피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쓰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아무리 뭐 잘 쓰고 못 쓰고 할 게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최고의 신용 아니에요? 자기한테 통장에 있는 것만 쓴다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신용이 높을 거라 생각하죠. 이거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A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 뭐 짜잘한 돈들, 뭐 네. 500원, 1000원, 10,000원도 빌려가는데 내일 무조건 갚아.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 통장에 돈은 많대. 네. 막 재벌 2세야. 네. 그런데 한 번도 나한테 돈을 빌려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한 2천만 원 빌려주라. 잘 갚을지 못 갚을지 누가 더 믿음이 가세요? 언뜻 빌려주기에 2천 나한테 큰 돈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2천쯤이야 뭐 야 그거 내일 이거 뭐 돈이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통장에 돈이 많고 적고 혹은 평상시에 돈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할부가 좋을까요? 일시불이 좋을까요?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흔하게 우리가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하면 제가 다음 달에도 돈을 쓴 거가 되잖아요. 할부로 되니까. 예.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매달 돈을 쓴 게 되니까 할부가 오히려 더 좋다. 내 신용 등급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것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할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이 사람 할부 긁었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할부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결제를 밀어놓습니다. 예. 이러면 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신용평가사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을 받냐 하면 한 달에 사용한 거. 이분이 얼마의 결제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갚을 돈이 있고 또 얼마를 갚았고 이거를 한 달 단위로 해서 매달 15일 날 수집을 해요. 예. 그런데 할부로 이번에 냉장고를 한 200만 원짜리 샀다. 예. 그게 할부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의 빚은 200이 더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할부냐 일시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에 얼마만큼 꽉꽉 맞춰서 쓰는지 네, 총 부채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예. 얼마나 줄어드는지 근데 일시불은 사실은 다음 달 바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부는 그게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할부가 그게 누적이 되면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예.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쏭달쏭한 질문들을 저 연우가 사랑하는 우리 현우에게 대신 물어봐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연우와 현우의 Q&A 시간입니다. 힘들어.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또 각색을 해가지고 사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날 돼서야 알게 됐는데 이미 누군가 횟집에서 20만 원을 긁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요게 야, 이거 이런 경우 다들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카드에 우리 뒷면을 보면 이 서명하는 란이 있죠. 있죠. 네. 여기에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할 때 하죠. 그렇죠. 만약에 서명을 하셨으면 이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날로부터 60일 이내만 신고를 하시면 내가 해야 될 건 다 한 거거든요, 사실. 예,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예전에는 가맹점도 일부 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맹점 입장에선 이 사람이 이 카드가 그치. 분실된 카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서명 보고 확인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주순 사람이 그럴듯하게 같이 비슷하게 서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약관이 개정돼서 가맹점주의 책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네, 서명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분실한 이분 남편분의 책임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카드사가 범인을 잡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서명이 돼 있다라고 우겼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네, 안 돼 있는데.
하고 지워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했다고 우겨요. 네. 일단 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분쟁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20만 원 카드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분실된 카드가 어떻게 접수돼가지고 왔어. 찾았어. 근데 없어. 따라랑 여기 성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만 원 내가 책임을 물어요? 그렇죠. 책임을 져요.